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 지금 하던 곳에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수도권의 각 지역을 갖다 이렇게 쭉 나열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이죠? 용인이에요. 용인. 용인이에요, 용인. 자, 용인은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하면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280에서 289번까지. 200, 80에서 289번까지. 289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시태그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요 앞에 200은 뭘 뜻하죠? 경기도 지역. 경기 북동을 네, 경기 뜻해요. 북동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숫자이죠. 그 다음에 80번부터 89번까지가 이제 여기 지금 용인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용인이 꽤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용인 지역에서 우리가 뭐 문화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알아둬야 될 그런 장소들을 10군데 정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그 280번은 80이다 해갖고 해시태그가 뭐예요? 80, 한령산. 예, 80이니까 팔형산도 있고 80이라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803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해시태그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팔형산이나 803에 사는 주민들이 어디를 간 거예요? 한국민속촌. 예, 여기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에 관광을 온 거예요. 그렇다면 804는 어디에 있는 산이죠? 대구. 대구에 있는 산이에요. 대구에 있는 그런 그 산을 우리가 팔공산이라고 그래요. 그 팔공산의 이름을 붙여진 그 뭐랄까 연유 이거를 전에 말씀드렸죠. 네. 그 산의 이름이 팔공산이 된 게 왜 그렇다고 했죠? 별도의 장수들이 곧 기르는 곳. 그죠. 고려하고 후백제 그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려의 그 충신들 8명이 이 산에서 이제 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서 그 8명이 죽은 그 충신들이 혼이라고 할까? 넋을 기리는 그런 산으로 그 이름을 팔공산이라고 했는데 그 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용인에, 대구에 있다고요. 대구에 대구. 있다고. 대구에 있다고. 그리고 이제 팔영산도 있는데 팔영산은 어디에 있어요? 고흥에 있어요. 고흥에. 전남 고흥에 있어요. 그래서 전남 고흥에 사는 그 팔영산에 사는 주민들이겠죠? 실제로 산에 사는 주민들은 몇 명 안 될 테지만 하여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용인 어디에 왔어요? 한국민속촌에 한국 왔어요. 민속촌에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팔영산하고 팔공산하고 이제 팔공산은 그 전쟁 때 어, 돌아가신 8명을 얘기하는 거고 팔영산 할 때 팔영은 그 산의 봉우리가 8개 이렇게 바닷물에 비춰진 그 형상을 그래서 그림자가 8개다 해서 팔령산이다 해서 고흥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8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오면 항상 그 팔령산과 팔공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이라는 해시태그는 뭐죠? 파일이에요. 예, 파일. 파일인데 그것을 발음을 파일로 바꿔서 하죠. 그러면 실제 파일이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여기 용인에서? 한국대학교. 예, 단국대학교죠. 단국대학교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서울. 예, 서울의 그 용산구에 있었어요. 한남동 더 힐이라고 한남. 하는 굉장히 고급 주택가예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로망이고 또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그 고급 아파트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그 한남동 더 힐이라고 하는 또 거기에 하얏트 호텔도 있거든요. 네, 그 지역이 이제 단국대가 원래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를 갖다가 뭐랄까 팔고 이쪽 그 용인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용인에 그 단국대학교가 있는데 그 죽전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단국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단국대학교를 뭐
죽전 캠퍼스, 또 천안 캠퍼스,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죽전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나오는데, 그 동네 이름이죠. 그래서 용인에 있는 그런 그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국대학교가 있는데, 그 단국대학교에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파일을 갖고 파일, 있어요. 학생들 어떤 파일. 파일? 학생들 학생들, 파일. 그렇죠. 단국대학교에 재학생들도 많겠죠. 종합대학이니까 거의 몇천 명 될 거예요. 그런데 뭐 학생뿐만 아니라 또 교수진들도 많겠죠. 교수진, 또 뭐 거기에 있는 일반 직원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 대학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뭐 하는데 필요한 그런 파일들, 특히 이제 대상이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파일이 이 단국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단국대학교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281번. 네, 1번, 281번이에요.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국대학교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서울에 그 세 개의 대학이 있다. 국자로 끝나는, 그 중에 이제 단국대학교 얘기를 했고,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있었어요. 동국대학교는 몇 번이에요? 9번, 9번, 109번. 109번이에요. 109번. 어떻게 네. 기억하셨어요? 영도가 스님되려고 등장. 맞아요. 동국대학교 하면은 우리가 불교 그 뭐랄까 스님들 양성하는 그런 그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들어가면 그 불교에서 숭상하는 동물이 있죠. 어떤 동물이죠?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동물이 있는데 아, 사자? 사자? 사자를 많이 얘기하나요? 음, 인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코끼리, 네, 그죠. 코끼리. 코끼리죠, 코끼리. 코끼리. 예,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보면은 그런 그 형상도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잘 알려진 개그맨 영구가 스님이 되려고 어딜 갔어요? 국립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영구가 간대요. 영구, 영구는 공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동국대학교가 109번에 해당이 돼요. 서울에 강남, 강북 어디예요? 강북. 강북 지역이죠. 자, 우리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를 할 때 조금이라도 공부하면은 다들 그 가고자 하는 데가 인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인서울 중에서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뭐 상위권으로 치는 세 개의 대학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스카이, 스카이 스카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학을 이제 뭐 스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세계 대학뿐만 아니라 하여튼 서울 안에 서울 그 관내에 있는 그런 대학이면 나름대로 이제 많이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서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 분권화 뭐 이런 거 정책도 있고 해서 자꾸 그 분교들을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북에 있었지만 지금 얘기하듯이 거기를 처분을 하고, 그거 이제 굉장히 돈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내려와 갖고, 여기 용인에다가 이제 본부를 차린 거죠. 그래서 그 서울의 강북 지역에 다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요. 강남에 있는 대학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중앙대학교가 있는데, 중앙대학교는 몇 번일까요? 우리 공부했었는데, 중앙대학교에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무슨, 미사일이 날아다니, 떨어졌는데.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예,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지금 금원 쌤이 그랬어요. 중얼중얼 이렇게 했는데, 미사일이 떨어졌은 거기가 몇 번이에요? 음, 미사일. 여기 공부하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미사일이니까 해시태그가 몇 번이에요? 우리 해시태그가 0번부터 99번까지 다 있잖아요. 음. 그럼 미사일은 몇 번이에요? 41번? 그렇죠. 41번이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41번? 이러지 41번. 말고 41번이에요. 그래서 예. 중앙대학교는 몇 번이에요? 40, 41번. 41번. 41번이에요. 네. 그러면 40번 때는 서울에 강남이에요, 강북이에요? 강남이에요. 강북. 강남이죠. 강남과 강북은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음. 강남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강남은 저기 영도부터 뭐야, 99번. 0번부터 99번까지. 그렇죠. 0번부터 99번까지예요. 강북은. 한국은 저기 뭐야, 대, 대개에서 1번부터 199번, 199번. 그렇죠. 강북은 100에서부터 199번. 199번까지.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공부했던 거 지금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기억도 더듬고 하는 거예요. 0에서 99나 100에서 199나 이 앞에 있는 일자만 떼면 두 개가 같죠. 똑같아요. 예. 예,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해시태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0에서부터 99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다른 쪽에도 다 적용하면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해시태그를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이 0에서 99 사이는 얼마 없어요. 예전에 여기 서울에 있는데 서울이 이제 중심이 사실은 어디였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와, 뭐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구도심, 뭐 신도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아이고, 여기 지금 그려지지가 않나요?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지금 제가 화살표를 그렸는데 이 화살표가 뭐로 생각하면 돼요? 서울, 강남, 강북. 저기 뭐야. 강남, 강북을 가르는 게 뭐예요? 한강. 한강. 한강이잖아요. 저 뭐야. 한강, 요번에 그 노벨 문학상 탄 작가 한강도 있지만, 예,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한강 이북을 강북, 한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할 수 한강. 있어요. 이 화살표가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는데, 강북이 예전에는 그 서울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이 언제 기점으로 생각하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무렵일 것 같아요. 1970년대, 80년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강남 지역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모든 핵심적인 그런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강남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 500년간의 역사를 간직한 서울의 가장 중심인 한양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강남과 강북으로 비교할 때 어디에 있어요? 강북에 있어요. 그 이주 500년의 그런 역사가 주로 어느 쪽에 있어요? 강북이요. 강북. 강북에 있죠, 강북에. 응? 여러 가지 궁이라든지 그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여기 강북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참 불우하게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에서 수도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의 수도는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38선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38선에서 볼 때, 그러니까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38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그 38선에서 서울까지, 38선에서 평양까지 거리를 따져볼 때 어디가 더 가까워요? 평양에서 가까워요. 평양. 평양이 더 가까워요? 서울. 이제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기 서울이 더 가깝죠. 그 평양이 더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무장지대인 DMZ라고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38선하고 휴전선하고 조금 거의 일치하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한 그런 구역이에요. 그 전쟁이 6.25가 일어나서 이제 그 전쟁이 아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종전이 안 되고 지금 휴전 상태예요, 우리가. 휴전선을 그어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엔군들이 거기 와서 이제 주둔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이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그 종전선언 갖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종전이 되지도 않았고,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하나씩 둘씩 뭔가를 양보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종전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맺을 때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평양하고 서울하고 볼 때 뭐랄까, 또 휴전선하고 비슷한 38선하고 거기서 볼 때 가까운 거리가 어디냐면 서울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구역을 정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서울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 그 평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위치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 네, 우리 이제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이 이제 이 위에 지역, 강북 지역의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차츰차츰 이 강남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근데 이제 대학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관청이나 이런 거는 쉽게 옮기지 못하니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거의 강북 지역에 있어요. 유명한 대학들이. 그런데 그 대학 중에서 이 강남으로 옮긴 대학이 있어요. 우리 스카이 중에서도 어딜까요? 스카이 하면은 세계 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 서울대학.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해서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 개 대학 중에서 현재 강남에 있는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학. 서울대학교죠. 그 서울대학교도 원래 종로구 운이동에 있었어요. 이쪽에. 지금도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면 그쪽에 있거든요. 종로구에.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시위하고. 학생 그런 뭐야 민주화운동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나라가 맨날 그 체류탄이니 뭐니 이런 것으로 막 심하게 몸살을 앓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 저희가 아마 대학 그 학창 시절일 거예요. 그래서 7080이라는 말이 뭐 지금은 70세, 80세 뭐 이렇게 뜻하기도 하지만 대학 학번이 그 70년대, 80년대 학번들이 그 민주화 세력이 어떤 초반이라고 할까?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정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대학 중에서 서울대를 이쪽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어디로 이전을 했어요? 도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해요. 거기가 관악구. 관악산이에요, 관악구. 관악산.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관악 캠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악산으로 이전을 해요. 그게 77년, 74, 70, 하여튼 74년에서 그 무렵일 거예요. 그래서 이전을 해갖고 여기에 이제 다시 그 학교를 짓고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기가 이제 그 어떤 중심이 되면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여기 있는데 다 옮기지 못하고 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국책으로 아주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관악 캠퍼스 해가지고 이 관악구에 이제 아주 뭐랄까, 아주 랜드마크가 된 거죠. 그렇게 됐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이쪽에 강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세 개의 그 국제화로 되어 있는 단국대, 건국대, 동국대 이 대학들이 다 이쪽 강북에 있는 거예요. 그 대학 말고도 뭐 국민대, 세종대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학이 강운대 뭐 하여튼 많은 대학들이 여기 있어요. 강북 지역에.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그런 저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쪽에 있는 거죠. 고려대, 연세대, 이대, 뭐 홍대, 뭐 다 이쪽 강북에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뭐랄까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양과 서울과의 거리를 볼 때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은 너무 빨리 그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데 평양은 거의 서울이 한 두 배 정도 될걸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차츰차츰 이쪽 강남 쪽으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세종 행복도시 있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을 만든 것도 그런 연유도 하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도를 여기에만 두는 건 좀 그렇다 싶어하고 이제 이전을 한 거잖아요. 완전한 이전이 안 되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양분되어 있지만 그런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데가 우리가 이게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북과 강남 이렇게 나는데 대개 강북 지역에 이런 대학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그 단국대학교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단국대학교가 몇 번이라고요? 281번. 281번. 281번이에요. 자, 우리 경찰대학교 시스템이 아주 소문이 어디까지 났을까요? 파리. 파리에 네, 됐다까지. 프랑스 파리까지 그 소문이 났어요. 경찰대 시스템이 한국에 너무너무 잘 돼 있다 해갖고 그 시스템을 보려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파리에서. 파리에서 왔어요. 예, 방문하면서 이렇게 기념품으로 뭘 갖고 왔을까요? 에펠탑. 예, 파리 물론. 에펠탑. 이렇게 미니어처로 조그맣게 만든 에펠탑을 들고 어디로 왔을까요? 경찰대학교. 경찰대학교. 구 경찰대학이라고 했어요. 구. 지금 얘는 경찰대학은 어디로 옮겨졌어요? 음, 아산. 예, 아산으로 옮겼어요. 그 아산으로 옮기기 전에는 지금 얘기하는 어, 그 용인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용인에. 그래서 용인에 있는 구 경찰대학은 몇 번이에요? 282번. 282번. 282번이에요. 파리. 파리에서 그런 아주 소문이 나서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구에 오면 83타워라고 하는 그 고층 건물이 있어요. 대구에서도 하여튼 랜드마크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대구에서는 83타워라는 말보다 뭐 우방타워, 우방타워. 이랜드 뭐 이런 거기 이제 83타워 안에 그 놀이시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 그쪽에서는 굉장히 아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곳일 거예요. 거기 그 근무하는 그런 그 직원들이라고 할까요? 이 직원들이 이쪽 용인으로 이렇게 그 워크숍을 왔어요. 직원 소통을 왔는데 어디로 왔을까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용인의 에버랜드. 우리가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연농원. 자연농원. 자연농원이라고 했어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끝없는 땅. 뭐, 즉, 끝없는 땅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음, 천국?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에버랜드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용인 자연농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의 그런 곳인데 이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름을 갖다가 자꾸 서구화한 거예요. 그 서구화한 한 예를 제가 그 전에 막 더 리스라는 얘기도 들려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사대주의 사상이 좀 들어있어서 순수한 우리말로 부르는 것보다 한자로 하면 조금 더 격이 있는 것 같고, 또 영어로 그걸 하면 더 격이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우리의 그런 뭐랄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좀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더 이렇게 높여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에버랜드에 어디서 놀러 왔어요? 어. 랜드. 팔상타워. 대구 대구의, 팔삼타워. 이랜드 직원. 대구의 대구 이랜드 이랜드. 그 직원들. 그 이랜드가 결국에 뭐예요? 83타워에 있는 팔상타워. 그거 자체를 83타워에 있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관리하는 그거를 업체로 맡은 데가 이랜드 그룹이라는 데서 그거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랜드 그 그룹에 있는 직원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거기가 83타워 그 직원들이죠. 그래서 용인 에버랜드가 바로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283번. 283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84번이 되겠어요. 84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기안 양팔. 판사. 기안84예요. 그래서 이 84는 뭘 뜻한다고 그랬죠? 저작권은 기안84에서 판사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판사. 그런데 실제로 기안84라고 하는 그 필명을 쓰는 작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웹 작가라고 죠 웹툰 작가, 만화가이고 이 사람이 수원대 만화 무슨 하여튼 그래픽과 관련된 그런 학과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화를 그려서 그 만화가 이렇게 종이 만화가 아니고 컴퓨터로 보는 웹 그런 근데 뭐 복화강, 패션왕 뭐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호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능 프로그램들 이렇게 출연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김혜민이라고 해서. 근데 그 사람이 84년생인 거예요. 지금 2024년이니까 만 40세가 된 사람이죠. 근데 그 기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기가 글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기안84라는 그런 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4번 하면 그 기안84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84의 발음은 비슷한 판사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판사와 기안84. 판사는 아버지고 기안84는 그 아들이고 그래서 아들이 법정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이 아버지 판사와 아들 기안 판사가 만날까요? 용인. 법정에서. 법정에서 용인? 만나.
여기 휴게소에서 만나요. 어디 전국 그 투어를 가려고 그러는지 그곳에서 아버지 판사하고 아들 기안 판사하고 만났는데 거기가 용인 휴게소예요. 서울에서는 어디서 만날까요? SBS 방송국. 방송국에서 만나죠? 방송국에 출연을 해요. 어디예요? SBS 서울. 서울에 있는 그 방송국? 음. SBS 방송국. SBS 방송국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어쩐 문제로 방송에 프로그램으로 나오려나 아니면 이렇게 뭐 뉴스 자막 프로그램에 나오려나요? 아버지는 판사인데 아들이 그 뭐랄까 그 피고가 돼가지고 법정에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 뉴스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SBS.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84번이 SBS 방송국이거든요. 방송국에 있는. 자, 그래서 84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5는요. 해시태그가 8호, 알짜고 양호수 네, 8호. 팔천마 영어 호수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천에 하천. 있어요, 하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용인대학교, 예, 태권도, 예,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하면은 제일 알려진 게 태권도가 태권도. 유명한. 네, 태권도, 태권도. 체육이죠. 체육 분야에서 가장, 뭐랄까, 국가대표 선수의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용인대예요. 어, 우리 장미란 선수인가? 예, 그 장미란이 그 역동과 모한 선수죠. 예. 네, 역동. 예, 예, 근데 남, 그 장미란이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직위를 맡고 있는데 뭐죠? 체육장. 문화체육관광인가? 하여튼 거기에 차관인가 그렇잖아요. 장미란이. 예. 그런데 장미란도 아마 여기 출신일걸요? 아무튼 체육계 인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인대학교 하면은 거기 앞에 뭐가 파져 있어요? 팔자 팔월. 모양 호수. 예, 팔자모양 호수. 실제예요? 아니, 네타예요. 실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 번호와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토리예요. 그 다음 86번은요? 양지 8호. 86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토요타 86. 도요타 네, 86. 도요타 86이라고 하는 일본 이제 그 자동차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도요타 86을 타고 어디를 간 거예요? 양지 리조트를 갔어요. 양지 리조트라고 하는 여기 용인에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그 뭐야 스키장이에요. 스키장이고 또 평상시 때 눈이 안 오고 할 때는 이제 골프 같은 거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지 리조트라고도 부르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양지 파인 리조트라고 해요. 파인. 여기다 써볼까요? 예, 파인 리조트예요. 파인 하면 뭐죠? 파인애플. 응? 우리 저기 파인하고 같이 옆에 따라온 게 뭐예요? 파인애플. 그쵸, 과일에 파인애플 있죠. 이게 파인이 소나무예요, 소나무. 애플은 뭐예요? 사과죠. 음. 사과, 파인애플. 사과인데 소나무에 달려있는 사과인가? 하여튼 파인애플. 근데 그 소나무의 솔방울 생각하세요? 생각되죠? 그 예. 소나무에는 솔방울과 파인애플이 어때요? 좀 비슷해요. 비슷하죠. 솔방울이 크기만 작아서 작지. 그러지. 소나무 솔방울은 크기가 작고 파인애플은 좀 크죠. 근데 예. 생긴 모양은 약간 유사한 비슷해요. 점이 있죠. 예. 있다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예. 있어요. 그래, 사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용인에 그 양지 리조트가 있는데 그 양지 파인 리조트라고 그래요. 파인.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많을까요? 소나무, 솔방울이 많을 소나무가 것 같아요. 많아요. 이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그 리조트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해요. 약 40분 정도 가면은 그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겨울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이게 스키 타고 그 스키 이렇게 딱 쭉 내려오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 막 그 스키어들이 이렇게 막 그 스틱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를 슬로프라고 그러죠. 슬로프. 네, 슬로프를 타고 있는데 슬로프까지 가기 전에 초보자들은 뭐예요? 미끄러움 그냥 눈썰매장 그거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썰매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그런 그 슬로프에 가는데 여기 양지 파인 리조트는 슬로프가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대 그래요.
그래서 그 색에 따라서 초급자, 중급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스키를 타러, 가는데 뭘 타고 갔어요? 여기가 데이터 86, 86, 토요타 86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양지 파인 리조트는 몇 번이에요? 286번, 286번, 286번이에요. 그 다음 87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87 87 닭강정, 닭강정, 87 닭강정이에요. 어디서 닭강정을 먹어요? 와우정사, 마오정사에서. 마우정사예요. 용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찰이에요. 마우정사. 그 마우정사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더 좋아요. 어떤 모양이에요? 소가 거기 있는 누워있는 모습이래요. 모양. 불상이 불상이 누워있는 모습. 누가 누워 있어요?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의 그런 불상이 있는 거예요. 와우. 누라자의 소잖아. 그래서 그런 뭐랄까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의 불상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또 그 사찰의 모습이 우리나라 다른 사찰하고 좀 다른 이국적인 모습을 띄워요. 그래서 딱 들어서면 대부분의 그 사찰들은 그 들어갈 때 그 문이 뭐라고 하죠? 일주문이라고 하나? 네. 거기를 네, 지나가잖아요. 일주문이에요. 근데 얘는 네. 그게 없어요. 그리고 커다란 큰 불두상, 금 불두상이 막 딱 차지하고 있어요. 네, 웅장하죠.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와우정사예요. 거기서 뭘 먹는다고요? 87 닭강정을 87 87 먹는 닭강정. 예. 닭강정. 87 닭강정 찾아보니까 87년에 생겼대요. 신스 1987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거기가 마우정사예요. 마우정사가 그래서 몇 번이에요? 287번. 287번이에요. 그 다음에 88번은요? 해시태그가 88 어, 노래는 성화예요, 성화. 네, 성화가 어디에 막 둘러쳐져 있을까요? 농촌 테마파크에 둘러쳐 농촌 있어요. 테마파크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성해 놓고 거기를 막 사람들한테 알리느라고 뭘 켜는 거예요? 성화가 성화, 마을 불을 쪽에 밝혔어요. 농촌 테마파크예요. 거기가 몇 번이에요? 288번. 288번이에요. 그래서 농촌 테마파크는 용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시골마다 다 지역마다 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갖고 테마파크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 89번은요. 해시태그가 8949. 8949를 89사는데 8949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시장, 시장이죠. 시장, 마켓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8949 하는데 그 물건들을 거래하느라고 우리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바구니예요. 장바구니죠. 장바구니도 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9번이라고 하는 데는 항상 그런 것을 연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막 그 장에 쓰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 장소가 여기 용인에 있어요. 어딜까요? 대장금 파크. 대장금 파크에 바로 대장금 파크가 289번. 9번. 네. 그 대장금이 이제 뭐랄까 의녀라고 하던가요? 궁궐에서 예, 의녀. 임금님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맡은 뭐 그 여자 의사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직위를 가지면서 뭐 왕을 보필했던 그런 그 의녀죠. 대장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로도 이제 잘 봤던 곳인데 어쨌든 용인에 보면 그 대장금 파크가 있어요. 대장금. 거기가 바로 몇 번이라고요? 289번. 89번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고 장바구니 들고 가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80번부터 289번까지 해시태그로 쭉 한번 둘러봤어요. 실제 장소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블로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이제 금요일 날은 290번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